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금저축 이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연금저축은 국가가 만든 제도이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더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입한 곳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을 때 이 금융기관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 자체 종류가 달라도 이전할 수 있고요, 금융기관 자체에서도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연금저축 이전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나는 실제 은행에 있는데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펀드로 옮기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보험 성향을 띠고 싶다, 그럼 보험으로 옮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죠? 자, 그럼 이전은 가능한데 이전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A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B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해지하고 이걸 갖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하고 가입한다면 그동안 세액공제, 소득공제,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셔야 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몇 년 가입했는데 그 기간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기간과 현재까지 소득공제 받은 걸 모두 인정해주고 그걸 그대로 계좌만 이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서 꼭 이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될 때 어떤 금액이 넘어오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은행에 있는 연금 신탁에서 넘어오신다면 현재까지 쌓여있는 그 통장의 잔고 그대로가 넘어오겠죠. 만약에 증권사에 있는 금액을 연금저축을 이전하신다면 증권사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 났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면 더 적은 금액이 이전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에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 연금저축은요, 지금 여러분이 납입하신 금액이 있지만 사실상 납입하는 금액과 실제 해약 환급금은 다르거든요. 사업비나 이런 걸 공제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사에서 넘어오실 때는요, 그 사업비가 공제된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낸 돈보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내가 낸 돈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이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금액이 넘어와서 이전이 가능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토해내거나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 이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전에는요, 이전하려면 내가 전 회사와 후 회사를 다 방문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회사, 내가 지금 가입하고 싶은, 지금 이전하고 싶은 회사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신분증 들고 가셔서 내가 지금 어떤 회사에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 상품을 당신네 회사로 이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하신 이후에 한 며칠 있다가 전화 오실 거예요. 그 전 회사에서 혹시 이쪽으로 이전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전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전된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케이스는요, 은행 신탁으로 가시거나 보험으로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증권사의 연금 펀드로 이전하셔서 거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연금저축 이전에 대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연금저축은요, 운용할 때는 증권사가 좋습니다. 증권사로 갖고 와서 거기서 안전하게 채권형으로 운영하든 아니면 약간 공격적으로 주식형으로 운영해서 더 수익을 내든, 그건 옵션이니까 선택해서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는 증권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연금을 주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금액을 n분의 1 해서 주는 겁니다. 내가 쌓여있는 금액 이상도 이하도 주지 않는 거죠. 특히 증권사는 연금 개시 이후에도 투자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운용을 잘하면 연금이 계속 늘어나서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연금 개시 이후에 투자 운용을 잘못해버리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조차 다 까먹어서 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생명보험사의 연금 수령 방법은 종신연금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의 금액이든 정해진 금액을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나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으니 평생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에서 불리셔서 불리신 금액을 연금 받을 때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전하셔서 거기서 연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연금 수령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연금저축 꿀팁 다 이해되셨나요? 꼭 지금 한번 활용해 보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알차게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